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S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데 특이하게 학교 이름에는 이제 서울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시험지는 항상 블로그에 있죠. 제 블로그에 있고 문제가 너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냥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느 학교 시험에나 나올 만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이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럼 8의 약수는 1, 2, 4, 8이죠. 1, 2, 4, 8.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이므로 2의 4제곱으로 표현을 해서 16개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이 1이라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2도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4도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두 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하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그래서 16가지가 됩니다. 2번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소수는 2, 3, 5, 7이죠. 2, 3, 5, 7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2, 3, 5, 7에서 이게 모두 홀수예요? 아니죠. 2는 짝수죠. 그러니까 2는 짝수니까 이 말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명제긴 명제인데 틀렸다. 거짓인 명제다. 자, 명제라는 거는 참거짓을 분명히 알 때 이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참과 거짓이 명확할 때. 2번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이제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 같지만 정사각형이 되려면 내각이 모두 직각이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또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틀렸다. 거짓인 명제. 3번 서울 36고등학교 언덕은 낮다. 자, 낮다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언덕이 낮은지 높은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구한테 낮을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3번이 명제가 아닙니다. 4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가 성립한다. 성립하죠.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교환 법칙은 뭐 상관없습니다. 5번 전체 집합 U에서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그쵸? 여집합을 두 번 하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죠. 낮다 또는 뭐 예쁘다, 잘생겼다, 또 뭐 길다, 이런 짧다, 이런 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말은 맞는지 한번 보면, 자, 5는 6에 가깝다. 자, 5는 6에 가깝다라는 말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가깝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명제,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죠. 틀린 명제가 아니라 그냥 명제가 아닙니다.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5는 6의 가장 이런 말이 들어가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5는 6의 가장 가까운 정수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5는 6에 가장 가깝죠. 정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6에 제일 가까운 거는 5와 7인데 5는 6에 가장 가까운 정수 중의 하나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근데 가장이란 말이 없이 5는 6에 가까운 정수 중의 하나이다. 이러면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가장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도 달라지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두고. 자, 3번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방정식. 자,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x 뒤에 부호를 바꿔 적습니다. 여기는 2가
있으니까 2로 묶어서 x하고 여기 뒤에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x 플러스 2라고. 또 5가 있으니까 5로 묶고 y 뒤에 이건 그냥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적어야죠. 그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전개해 보면 2x 더하기 5y 여기 플러스 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 다음에 x절편이라는 거는 y 값이 0일 때 그때의 x값 x값은 7이죠. 그래서 x절편은 7,0이 됩니다. 그 y절편이라는 거는 x가 0일 때 그때 y값이죠. 그게 y절편. 그리고 함수식이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 x 뒤에 마이너스 3 y축의 방향 3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기호를 묶어야죠. 이렇게 묶어내서 마이너스 3 항상 요 앞에 숫자나 부호가 있으면 그걸로 묶어낸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3만큼 표현했으면 부호를 바꿔 적습니다. 부호를 바꿔 적습니다. 4번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는 건데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본다 그랬죠. 첫 번째 집합의 원소냐 아니면 부분 집합이냐. 그럼 집합의 원소면 이 가장 겉에 있는 요 기호를 보지 않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원소인지를 확인하고 부분 집합을 물어보면 요 기호를 보면서 부분 집합인지를 확인한다고 했었죠. 1번 부분 집합이냐? 그럼 이 기호를 봐야 됩니다. 본 상태에서 공집합은 여기 있죠. 이 기호와 공집합이 있죠. 그러니까 1번 맞지. 2번은 공집합은 A 원소가 아니냐? 원소는 요 바깥의 기호를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안 보면 여기 원소잖아요. 원소니까 원소가 아니다? 틀렸죠. 원소냐? 이 기호를 안 보고 2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2가 여기 있죠. 그래서 원소다. 4번 원소냐? 기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친 1, 2가 있냐? 여기 있죠. 가로친 1, 2. 그러니까 맞죠. 부분 집합이냐? 부분 집합은 이 기호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면서 1, 2. 보면서 1, 2 여기 있죠. 1, 2. 그래서 부분 집합 맞죠. 그럼 얘를 보면 부분 집합으로 보면 바깥의 기호도 보고 1, 2도 봐서 이렇게 보면 부분 집합이 되죠. 5번 그 여기 참이 명제는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죠. 그래서 본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거치는 항상 같은데 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역은 역을 먼저 찾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1번 이 명제의 역은 AC와 BC가 같으면 AB가 같냐? 그럼 AC와 BC가 같으면 이 C가 0일 수 있죠. C가 0이면 A와 B는 달라도 돼요. 1, 2, 뭐 1, 3,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달라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X제곱이 Y제곱이랑 같냐? 그럼 X제곱과 Y제곱이 같으려면 X와 Y의 숫자는 같은데 부호는 달라도 되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같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면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이 될 수 없죠. 틀렸죠. A는 0 또는 B가 0이면 곱했을 때 0이냐? 맞죠.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A, B 곱한 건 0이냐? 맞죠.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냐?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2일 수 있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수 있는 거지 둘 다 양수일 필요는 없는 거죠. 틀렸고 4번이 여기 참인 명제입니다. 6번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원점의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A, B를 할 때 자, 점은 부호를 안 바꾸죠. 대칭 이동에서 그러니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서 점과 도형이 나오는데 점은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냥 더합니다.
반대로 도형은 부호를 바꿔야겠죠. 아까 앞에서 문제 풀어봤었죠. x 뒤에 부호를 바꿔 적는다. 그게 도형이었던 겁니다. 그럼 도형이 뭐냐? 점이 아니면 전부 다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점과 점이 아닌 도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점은 부호를 안 바꾸고 그냥 더합니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더하면 그냥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이 쉽죠. 그냥 더하면 되니까. y축의 방향은 2만큼이니까 그냥 y축은 2를 더합니다. 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하면 둘 다 부호를 바꿉니다. 4, 마이너스 7. 이게 a고 이게 b니까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점이 나오고 도형이 나옵니다. 그럼 도형은 점이 아니면 도형이에요. 점이 아니면 도형이다. 그럼 점이 아닌 게 뭐가 있냐? 직선, 원, 포물선, 쌍공 이런 게 다 도형입니다. 점이 아니면 도형이다. 그럼 점은 부호를 안 바꿉니다.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더해요. 아까 그렇게 했었죠. 마이너스 3을 있는 그대로 2를 그대로. 그럼 도형은 부호를 바꿔 적습니다. 그리고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바꿉니다. y축에 대칭하면 x의 부호를 바꿉니다. 원점에 대칭하면 둘 다 부호 바꿉니다. x와 y의 부호를 둘 다 바꿉니다. 자, y는 x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x랑 y랑 자리를 바꿉니다. 자리. 그러니까 1,2였으면 이제 2,1이 되는 거죠. 자리를 바꿉니다. y는 마이너스 x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x랑 y랑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꿉니다. 예를 들어 1,2였으면 자리를 바꿔서 2,1이 되면서 동시에 부호도 바꾸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5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외워야겠죠. 그럼 이 5가지를 적용시킬 때는 점과 도형 상관없습니다. 둘 다 이렇게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평행이동 할 때는 점은 그대로, 도형은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기억하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죠. 자, 7번 집합 A와 집합 B가 주어져 있고 X와 A의 교집합은 X다. 그럼 X가 작은 거죠. A 안에 X가 있는 겁니다. 근데 A가 이 숫자들이었죠. 그러니까 X는 이 숫자들 중에서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 합집합 A 빼기 B는 X냐? 그러면 X와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됐으면 X가 큰 거죠. 그리고 A 빼기 B가 이 안에 있는데 A 빼기 B는 A에서 B를 뺍니다. 그러면 2, 4, 6이 빼지고 8, 10은 여기 없죠. 없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뺄 게 없으니까. 그럼 남는 거는 135가 남죠. 135. 그래서 X 안에는 A 빼기 B가 있는데 135는 반드시 갖고 있는 거죠. 135는 반드시 갖고 있다. 그럼 A의 부분집합이 X이므로 이 원소들 중에서 있어야 되는데 135는 반드시 갖고 있고 24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 또는 여기. 그래서 두 가지죠. 아니면 2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근데 그런 게 세 가지 있기 때문에 2를 3번 곱한 2의 세제곱인 8, 8가지가 집합 X의 개수가 됩니다. 8번 실수 X에 대해서 P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X-4 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값 마이너스 2와 4 사이가 되겠죠. 그럼 P는 됐고 Q는 절대값인데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또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서 절대값이 없어지고 좌우에 A를 더합니다. A 빼기 B보다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P도 찾았고
Q도 찾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둘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그럼 요 A-B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 A 플러스 B가 4여야 됩니다. 연립을 통해서 A, B를 구하면 되겠죠. 더하면 A가 1이죠. B가 3입니다. 곱하면 3이겠죠. 자, 9번 집합 U는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그 다음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풀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A 빼기 B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A 합집합 B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거는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로와 밖에 있는 여집합이 이 가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A는 A 여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의 여집합은 B로. 그럼 이게 B 교집합 A 여집합, 그러니까 B 빼기 A가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두 번째 드 모르간 법칙. 이렇게 두 개만 알면 집합에서 연산 기호는 전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주어진 걸 보면 A 여집합 교집합 B는 B 교집합 A 여집합입니다. 이건 B 빼기 A가 됩니다. 그리고 합집합 C 여집합. 그럼 합집합 C 여집합인데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 되지만 합집합의 여집합은 따로 뭐가 없죠. 따로 뭐가 없으니까 내비둡니다. 그냥 이게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값이 23579다. 자, 여기는 여집합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는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가 되죠. 그럼 이것도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C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럼 차집합으로 바뀌죠. C 빼기 A 합집합 B.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별 말이 없으므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라고 했죠. 항상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첫 번째 거는 좀 복잡하니까 두 번째 거부터 C에서 A 합집합 B를 빼래요. A 합집합 B를 C에서 빼버린다. 그럼 남는 게 이거 C죠. 그러니까 여기가 1, 4, 8이에요. 1, 4, 8. 이 부분이 C에서 A 합집합 B를 뺀 겁니다. 그 다음 위에 거는 B 빼기 A. 그럼 B 빼기 A면 B에서 A를 뺍니다. 그럼 B에서 A를 빼면 밑에다 다시 그려서 할게요. 저기다 하면 헷갈리니까. B 빼기 A입니다. 그럼 B에서 A를 빼버리면 남는 건 이렇게 되죠. 이렇게. B에서 A를 뺐습니다. 이거랑 C의 여집합과 합집합. 그럼 C의 바깥 부분은 이렇게겠죠. 이렇게. 여기도 색칠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 부분이 지금 23579란 얘기죠. 23579. 23579.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그래서 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죠. 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남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남는데, 여기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1, 2, 3, 4, 5, 6이죠. 6, 7, 8, 9, 10입니다. 6하고 10이 두 개 남아서 이 부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물어본 게 A와 C의 교집합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6과 10이고 더하면 16이 되죠.
집합의 연산 기호가 나왔는데 우리 연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다. 두 번째, 드모르간 법칙.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알면 최대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 부분을 찾는 겁니다. 10번, 두 점 A, B와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가 A, 0. 그럼 A, 0은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 2를 표현해 보면 좌표 평면에 5, 2 B는 마이너스 1, 3. 근데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그럼 P가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 AP 더하기 BP, 요 선분의 길이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찾아서 그때 A 값을 물어봤는데, 이 선분 두 개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 둘 중에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래서 A를 1로 대칭 이동을 하면 X축에 대칭이 있기 때문에 Y의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A에서 P까지, 그리고 P에서 B까지의 선분이 가장 짧으려면 일직선 돼야 됩니다. 일직선. 이렇게 일직선. 그럼 일직선 되면 이 선분의 길이가 제일 짧겠죠. 그때 P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P는 이 일직선이 된 이 직선의 X절편이죠. 그래서 두 점을 알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후에 X절편을 찾아주면 그 점이 P가 됩니다. 그래서 Y는 X의 증가량 6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6분의 5X 하고 한 점 대입합니다. 뭐 5를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1, 이거 대입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숫자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분의 5. 근데 3이 되려면 6분의 13이 있어야겠죠. 이때 X절편이 없으니까 Y에 0을 대입했을 때의 X값 6분의 5X가 6분의 13이 돼야 되므로 X는 5분의 13이면 되겠죠. 5분의 13.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여기 다람쥐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도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토리.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을 때 최단 거리로 이동하려고 한다. 이때 이 최단 거리를 구해라. 그럼 다람쥐가 도토리를 이렇게 먹고 가려면 다람쥐를 여기에 대칭해야겠죠. 여기 뭐 Y축이라고 한다면 이 Y축에 다람쥐를 대칭 이동해서 다람쥐가 이쪽으로 가고, 그럼 이 다람쥐가 봤을 때 도토리 여기 있고 또 이 도토리가 이걸 X축으로 했을 때 X축에 대해도 대칭해야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다람쥐가 이 끝에 도토리와 일직선상이 딱 되면 이때가 세 개 도토리를 먹는 최단 거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은 대칭 이동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자, 또 Y는 X축에 대하여 이쪽 점과 이쪽 점이 있고 Y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그럼 A, A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럼 요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려면 또 얘를 1로 대칭 이동해야 됩니다. 대칭 이동하고 일직선. 그러면 A, A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는 전부 다 대칭 이동을 해서 쭉 핀 거리. 그러니까 쭉 핀 거리는 일직선이에요. 일직선이 되는 상태가 돼야지만 최단 거리가 나옵니다. 11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는? 기억. 두 명제 P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면 P면 R이다. 그쵸? 연결되죠?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럼 P면 바로 R이 되죠? P면 R이다. P면 R이다. 참이 되고.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걸 성립한다. 자, 이게 드 모르간 법칙이었죠. 드 모르간이 사람 이름입니다. 드 모르간. 그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성립한다. 성립하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X 더하기 3이다의 부정은 참이다. 디귿을 부정하려면 어떤 실수가 모든 실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X 더하기 3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부정은. 모든 실수. 그럼 이 양을 했을 때 X제곱 빼기 X 빼기 3이 0이 아니다. 그럼 2차식인데 2차식이 0이 안 되려면은 X축과 교점이 없어야겠죠. X축과 교점이 없는 상태로 아래로 볼록하니까 여기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근이 없는 상태고, 근이 없으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판별식을 해보면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니까 얘는 두근을 갖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공식 넣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있다는 뜻이고, x축과의 교점이 있으면 0보다 작은 쪽은 있죠. 그래서 이 디귿은 틀렸죠.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0이 안 되냐? 0이 되죠. 그래서 틀렸죠. 리을 명제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0보다 작으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의 대우는 참이다. 자, 대우인데 대우 명제가 참이면 본 명제도 참이죠. 그러니까 본 명제를 그냥 따지면 됩니다. 대우 명제를 찾지 말고. 그럼 이 명제가 참이냐? A 더하기 B가 음수면 적어도 하나 음수냐? 그쵸? A 더하기 B가 음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음수여야 되죠. 둘 다 음수면 더 좋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음수여야 된다. 그래서 리을도 맞죠. 본 명제가 참이므로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미음 A, B가 실수일 때 부등식은 참이냐? 그럼 얘는 제곱해보면 알 수 있죠. 양면 제곱. 양면 제곱해보면 이렇게 제곱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 되고,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 제곱이 되고, 더하기 2 절대값 AB 크거나 같다. 전체 절대값 제곱은 절대가 없어지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A 제곱 B 제곱 약분하고 이 약분하면 절대값 AB보다 AB가 크거나 같냐? 크거나 같진 않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면 이쪽은 음수지만 왼쪽은 절대값이니까 양수가 되죠. 그 증명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고 바로 숫자를 넣어봐도 되죠. 이렇게 바로 숫자 넣어봤을 때 왼쪽은 3인데 오른쪽은 1이 되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발레를 드는 거죠. 발레를 드는 거. 자, 비읍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 빼기 B 합집합 A 빼기 C는 A 빼기 B 합집합 C랑 성립한다.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건 알죠? 그래서 연산기로 써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 여집합. 이때 A 교집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A 교집합으로 묶어내면 남는 게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게 남죠. 그래서 뒤에 가로 묶어내면 여기 부분이 다시 드 모르간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B 교집합 C의 전체 여집합. 그럼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뀌죠. 차집합 B 교집합 C. 그럼 우변이랑 같냐? 다르죠. 여기는 교집합인데 여기는 합집합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비읍은 틀렸는데 이렇게 하면 매우 좋죠. 이렇게 연산기호를 써가지고 집합의 연산을 할 줄 알면 정말 좋은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도 되죠.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항상 이렇게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여기죠. A 빼기 B.
다음에 A 빼기 C는 여기죠. 이렇게. 근데 합치려 했습니다. 합집합.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아니고 가운데는 아니고 이렇게. 이게 왼쪽. 오른쪽 A에서 B와 C 합집합을 빼라. 그럼 B와 C의 합집합을 빼면 이렇게밖에 안 남죠. 이렇게. 그럼 둘이 같지 않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연산은 할 줄 알면 더욱더 좋고, 할 줄 알면 더욱더 좋다는 거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12번 직선 y는 x 플러스 위의 점 a를 y는 x에 대칭한 이동한 점을 b, 점 b를 다시 원점에 대칭 이동한 점을 c. 이때 ABC 넓이가 8일 때 점 A의 좌표를 구해라. 자, y는 x 플러스 2는 그래프 그려보면 y절편이 2고 길이가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점 A가 뭐 조건이 없어요. 뭐 x좌표가 뭐 양수다 음수다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제일 편하게 1사분면의 점을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의 점이 A, B인데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 A 더하기 2죠. A, A 더하기 2. 이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와 y좌표가 자리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2, A가 되고, 이 점을 다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 점을 찾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좌표가 나왔을 때는 신발끈 공식이 제일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발끈 공식을 이용할 건데, 신발끈 공식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죠. 평행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넓이는 똑같죠. 위치가 달라졌을 뿐. 그래서 세 점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합니다. 원점으로 평행이동하는데 이 마이너스 쪽을 원점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계산이 편하겠죠.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A 더하기 2만큼 A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점이니까 이만큼 더해버리면 원점이 되죠. 0,0. 그리고 이 점은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2A 더하기 2, 2A 더하기 2가 됩니다. 이 점은 2A 더하기 4, 2A가 되겠죠. 그래서 한 점이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하게끔 평행이동을 하고 나서 이 두 점을 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x좌표 y좌표 2A 더하기 2 빼기 x좌표 y좌표 2A 더하기 2A 더하기 4를 계산하면 이 값이 8이 나오도록 하는 A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다시 신발끈 공식 x좌표 곱하기 y좌표 빼기 x좌표 y좌표 곱하기 x좌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도 되고 이거 곱해서 이걸 빼도 됩니다.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한 점이 꼭 원점으로 갔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4A 제곱 더하기 4A에서 4A 제곱 4A 8A 12A죠.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8, 이 값이 16. 그럼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이 16. 그럼 A가 1이면 되겠죠. A가 1 또는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쵸? 근데 문제에서 A는 1사분면 써있네요.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1이 돼야겠죠.
그럼 A가 1이니까 원래 점은 1,3이 됩니다. 1,3. 그래서 신발끈 공식으로 풀었는데, 좌표가 나와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신발끈 공식이 편합니다. 그리고 한 점을 원쪽으로 평이동해서 두 점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이제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외우기 싫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치지만 이거를 하지 말고 항상 직선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 구하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점을 다 구했으면 이제 이 세 점을 가지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평이동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밑변을 정해야겠죠. 밑변. 그 밑변을 이걸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걸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걸로 할 건지 정해야 돼요. 근데 이쪽이 제일 편하겠죠. 왜냐면 얘를 y는 x축에 대칭했기 때문에 이 두 점이 이루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대칭을 했기 때문에. 구해봐도 되겠죠. 구해보면 a부터 a 플러스 2까지는 2가 커졌고 a 플러스 2에서 a까지는 2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로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여기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a가 나와야 되니까 y절편이 2a 플러스 2죠. 그래야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a가 되죠. 됐죠? 그럼 이 직선 구했고, 이 직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꿔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 이 직선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직선의 높이가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d는 루트 2분의 요거 제곱하죠. 개수 제곱 1 절대값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죠. 이게 높이입니다. 높이가 됐고, 밑변의 거리는 요거였죠. 루트 a 플러스 2에서 a를 빼면 2 제곱하면 4 더하기 a에서 a 플러스 1을 빼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루트 8 2루트 2.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2루트 2 밑변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얘는 넓이 8. 그리고 분모에 2루트 2가 약분이 딱 되죠. 그러면 a 값은 바로 1이죠.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1 4분면 점이므로 마이너스 3 안되고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괜찮죠? 둘 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뭐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식이 굉장히 복잡할 때는 신발끈 공식이 더 유용하다. 그리고 특히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신발끈 공식을 활용을 잘 하길 바랍니다.